최악의 선택이 전세를 월세를 살아가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세입자로 살아가는 게 최악의 선택이다.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집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청약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든 지금 수준에서 가급적 빨리 자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근로소득을 현재 벌고 있을 때는 좋은 점이 뭐냐면 신용대출이 가능하잖아요. 직장을 통해서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직장의 근로소득이 고정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갚아갈 수 있는 미래의 빚에 대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로소득에 있을 때 대출을 받아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자가를 가지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부터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시장이 어디냐면요. 전세하고 월세 시장이에요. 최악의 선택이 전세를 월세를 살아가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자가를 매입하는 걸로 방향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시장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는 거, 즉 세입자로 살아가는 게 최악의 선택이다.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집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월세 전세에 의해서 주거 비용이 자기 소득의 퍼센테이지를 높아가게 계속 강화될 거예요. 우리 소득의 네. 주거 비용이 높아지는 네, 거군요. 구성비가 비율이가. 비율이 높아요. 지금 웬만한 30대 보통 이제 월급이 한 300만 원 된다고 치면 300만 원 정도에서 만약에 월세를 산다 그러면 투룸을 만나게 한다 그러면 최소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 중에 100만 원 30%의 주거 비용을 써가면서 돈을 모으고 지출한다는 건 모아가야 될 종잣돈을 만들어야 될 그런 저축들을 저전히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집을 무조건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사실은 지금은 집을 살 수 있는 종잣돈이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태면 지금 전세를 사고 계시고 그다음에 돈에 대한 것들도 이미 주식에 투자할 정도면 돈이 일부 있다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바로 사라고 저는 지금 빨리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점점점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기 이전에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네. 저도 예전에 집이 있었어요. 대출 많이 끼고 사서. 네. 근데 아예 빨리 정리해 버렸어. 청약하려고. 그리고 주식에 돈을 넣었다가 지금까지 주식에 갖고 있는 돈을 사실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집을 구하는데 노력으로 쓰면 좋겠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얘기했는데 주거를 비용으로 너무 크게 쓰는 것들은 주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얼마나 올릴지 모르지만 주거 비용을 쓰게 되는 그 수익률을 갖다가 서로 간에 매칭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또 주식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 선택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을 갖다가 맞춰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한다고 또 혼내시겠다. 그렇죠.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수포자예요. 숫자 감각이 없어요. 근데 숫자 감각이 없는데 한 가지 감각이 있더라고요. 돈에 대한 감각은 이상하게 있더라고요. 결혼했을 때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다른 여자 같으면 이제 예물 달라고 할 때 진주니 뭐 다이아니 이런 거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와이프는 저한테 진주 다이아 필요 없고 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금을? 네. 그러니까 금반지도 아니라 금. 역시 남다르셨어. 왜 금이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금은 황금성이 있고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다 자산 가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아나 이거는 내가 끼는 순간에 내가 사는 순간에 이 상품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더 커져간다. 근데 이 여자도 수학은 포기자였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늦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돈 공부하셔가지고 돈은 수학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아니라 감각으로 어떤 게 돈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치를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가고 그다음에 생활해가고 하다 보면은 다시 그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을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돈에 대한 공부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이게
금융교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감각입니다. 거라서 금융 감각. 돈에는 뭐 사실은 숫자뿐만 아니라 그건 예. 나타난 모습인 거지 그 안에는 굉장히 뭐 인문학적인 뭐 삶의 가치들이 다 그쵸, 녹여져 예. 있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공부하시면 잘하실 겁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의 비결이 뭐가 있냐면요. 첫째 부분이 언어적 능력, 그래서 언어로 해가지고 소통을 잘하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첫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용감하신 거예요. 대부분 다 머리로 뛰어난 사람이 만약에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경제학자하고 경영학자가 다 돈을 그렇죠. 벌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 돈 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적절한 예네요. 어떤 사람이 돈 버냐면요. 저희 와이프 같이 돈에 감각이 있으면서 투자에 용감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용감하게 행동을 하시면 기본적인 돈은 다 벌 수 있습니다. 네. 공부에 대한 감각과 용기. 용기. 네, 맞습니다. 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아는 돈 공부의 첫 번째 비결은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신문 읽기예요. 신문 읽기. 신문도 그냥 경제신문만 읽는 게 아니라 전체 신문을 다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활동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실 심지어는 정치마저도 경제적인 활동의 하나예요. 거기서 정책을 만들면 정치가 그 경제 정책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연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제 공부를 하려거나 돈 공부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신문을 읽는 걸 추천해요. 인터넷 신문 보는 게 아니라 종이 신문 읽고서 자기가 기사를 갖다가 편집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자기 스스로 해야지. 남들이 그 인터넷에서 알고리즘에서 추천되어지는 심지어 좀 자극적인 이런 기사들만 읽다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이해하는데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종이신문을 처음에는 좀 읽기 힘드신데 계속 꾸준하게 읽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이 콩나물글에 그 시루에다가 물 붓는 거와 똑같이 처음에는 다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이게 콩나물 시루처럼 지식이 쑥쑥 자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대표님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직장 다닐 동안 25년 동안에 일만 했어요. 일만 했는데 이 일만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나와서 경제에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신문 읽는 거였어요. 신문 읽기를 통해서 했고 신문 읽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를 보태준다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부분들 갖다 접목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접목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 왕관의 무게처럼 그 물건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걸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도 이런 중력의 법칙처럼 돈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돈력? 네. 그러면 큰 돈이면은 다른 돈을 갖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해서 그 중력에서 돈력을 붙이고 그래서 큰 돈, 그 자본금이 큰 돈이 작은 돈들을 갖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게 그래서 흔히 뭐 그 스노볼 효과라고 하는 효과도 이런 부분들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굴러가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처음에는 신문에서 읽었던 걸 그다음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계속 그 경제적인 돈에 대한 지식들을 갖다가 계속 쌓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다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추천하라고 그런다면 글쓰기요. 경제 글쓰기를 한번 하면은 그렇죠. 뭐. 경제 글쓰기를 하면 경제에 대한 실력이 맞습니다. 글쓰기를 한다는 건 창의적이 되잖아요. 창의적인 지식을 갖다 습득할 수 있게 그래서 글쓰기까지 마지막에 한다 그러면 경제 공부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군요. 일단 글쓰기는 뭐 모든 분야에서 진짜 우리에게 혜택과 성장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뭐라고 해요? 공부법.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공부법. 공부, 네. 그래서 뭐 내가 경제에 관해서 돈 공부에 관해서 어떤 개념을 알면 그걸 좀 설명해보는 글쓰기. 그렇죠. 그게 책이 되는 거죠. 그게 책이 되죠. 제 책을 읽은 분들이 뭐 훌륭한 경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자식한테 제가 배웠던 거, 신문에서 배웠던 거, 여기 주변에서 배웠던 거 갖다 그냥 설명해 주시지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 지식밖에 안 된 걸로 해서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 됐잖아요. 베스트셀러 작가. 참 저 이름이 10만 권 에디션 이번 4월 달에 나오잖아요. 10만 뭐라고요? 10만 권. 이번이 10만 권째 되는 거예요? 네. 야, 그 10만 권이면 진짜 몇 세예요, 이게? 그게 저희 20세예요. 20세. 와, 진짜 대단하네요. 요새는 무슨 뭐 한 5세만 돼도 막 초베스트셀러 막 이러는데 20세.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서 세바시 대학에서 오셔서 이런 관심을 가질 정도의 분이면
저 정도는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신문을 읽거나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일상생활에서 접목해 보는 거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부분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 금방 경제 고수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우리 글 열심히 쓰고 오늘 배운 경제에 관한 돈 공부에 관해서도 네. 진짜 한번 계속 네. 시리즈로 자기가 써보는 것도 최고의 돈 공부가 맞죠. 되고 보너스로 책이 돼. 네, 네. 그 그렇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래서 저작권료까지 받죠. 수입이 예. 네. 자본소득 일종의 네. 지식자본소득이 네. 딱 들어오는 네, 맞습니다. 진짜 기적의 사나이가 여기 계십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은 공부랑 네.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분 병행하고 같아요. 있는 거라 사실 이때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돈을 갖다 모으는 과정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그 과정에서는 가장 토대는 뭐냐면요. 소득이 안정돼야 돼요. 소득의 안정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을 갖다 이행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바탕이에요. 그러면 소득을 근로소득을 명확하게 해서 벌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소득을 벌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 물려주신 그 자본을 가지고 굴려가지고 벌 것인가? 명확하게 소득 전략을 수립하는 게 첫 번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없이 뒤에 이행되는 것들은 다 그 토대예요. 소득의 토대. 그래서 소득 먼저 어떻게 할 건가 본인이 전략을 좀 세우는 걸 첫 번째로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전략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 운영할 건가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은 소득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돈 버는 게 없으면 다른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영끌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소득 전략이 없이 남의 돈을 빌려다가 투자 전략을 투자 전략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 전략을 먼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학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학업 이후에 계획을 해서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장기적인 소득 전략 계획을 세우시면 그게 제가 보기엔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아까 말한 그 소득 전략 측면에서 기본 계획이 그 단기적인 계획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딱 수립해서 자기 중심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그 재무 전략을 수행하는 게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예금이냐, 펀드냐, 펀드 같아. 펀드. 채권이냐, 정확하게 요즘은 은행이 그걸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그래서 2008년도에 사실은 모기지론 하면서 채권, 불량 채권들을 팔아가지고 문제가 됐던 맞아요. 그 시골의 노인네들 많았잖아요. 네, 그거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은행에 사실은 그걸 추천하는 그 사람마저도 그 채권에 아니면 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걸 차라리 모를 때에는 정확하게 적금이면 적금 그냥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금융상품들을 교묘하게 꼬아놔서 웬만한 지식 가지고서 금융상품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뭐 본인이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적금 그리고 원래 적금이라는 거 저축이 장점이 뭐냐면요. 원금 손실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채권을 잘못 샀을 경우에는 펀드를 잘못 샀을 경우에는 원금 손실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원금 손실을 하지 않고서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는 돈인 적금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셔가지고 달러를 요즘 달러 가격이 올라가지고 달러에 대해서 해서는 환차익을 갖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알고서 하시는 게 낫지 모르시는 분이 어설프게 그런 게 하나보다는 적금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네. 안정적인 안정적인 원금 손실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지식과 용기가 생기셨을 때 네. 한번 예, 그렇죠. 뭐 연습 삼아 네. 다양한 곳에 한번 투자해보는 방법.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 통장으로 알고 계신 거 보니까 돈 공부가 필요하세요. 달러 통장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금융에 대한 금융 상품에 대한 공부도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하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금이냐 펀드냐 이거는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그 롯데마트에 있을 때 그 축산팀장을 했는데 축산팀장에 보면 삼겹살을 파는데 삼겹살에 보면 그 상품명이 있어요. 뭐 선진, 하이포크, 삼겹살,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품명이 똑같이 하든지 펀드에도 각각 어느 운영사가 있고
이 어디에다 투자하고 이걸 갖다 다 상품명으로 있죠, 해서 있죠. 딱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이해할 정도만 돼야지 그래서 그중에 추천하는 상품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유효한 생각해요. 일이군요. 세바시 인생질문 100 프로젝트는 그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1,300개의 세바시 강연 컨텐츠 중에 100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100개가 다시 질문이 됐고요. 그 질문에 각각의 3개의 질문씩 총 300개의 질문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만의 답을 써주십시오.